안녕하세요. 수학하는 동안 전미쌤입니다. 자, 오늘 배울 단어는요. 2학년 2학기 마지막 단어 드디어 경우의 수에 들어갑니다. 우리 경우의 수는요. 앞에 나온 수학 과정과 연계된 게 전혀 없어서요. 사실은 내가 수학에 대한 기초가 없다, 뭐 방정식을 모른다, 함수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 단어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정복할 수 있는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좀 안 좋아하던 학생들이거나 기본기가 조금 없는 학생들이어도 이 단어는 조금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경우의 수를 무엇을 배우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요. 이제 일로 갈까요? 사건과 경우의 수. 이게 뭔지 이제 경우의 수가 무엇인지 이제 제가 보여줄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리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리고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이웃하여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그리고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까지 이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내용은 이제 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경우의 수가 무엇인지 가볼게요. 우리가 일단 사건은 지금 나와 있듯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말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게 실험이야. 그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3의 배수의 눈이 나와요. 이게 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3의 배수 눈이 나오는 게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있잖아. 그러면 3의 배수는 3하고 6이지. 그게 바로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그 가짓수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요. 던졌을 때 그거를 한 어떤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랬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건 사건,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 관찰의 이 실험의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가짓수, 그거를 바로 경우의 수라고 가시면 돼요. 그럼 이제 벌써 3하고 6이니까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자, 주사위 눈을 던졌을 때, 자, 또 실험을 했어. 그런데 4 이하의 눈이 나온대. 이게 바로 사건이야. 그러면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1하고 2하고 3하고 4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1-1번 바로 가볼게요. 각 면에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정 20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한 개 던질 때, 이거 오타 같아요. 죄송해요. 정 12면체예요, 이거. 선생님 어제 자다가 만들어서. 정 12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한 개 던질 때, 자, 그러면 이 경우의 수가 12가지가 있는 거예요. 바닥에 오는 면에 적힌 수가 소수이려면 우리 소수가 뭐죠? 소수는 약수를 1하고 자기 자신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애를 소수라고 하죠. 그럼 1부터 12까지 누가 있냐? 2, 3, 5, 7, 11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나오죠? 5예요. 그래서 5가지입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바닥에 오는 면에 적힌 수가 12의 약수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자, 12의 약수 뭐가 있죠? 1, 2, 3, 4, 6, 12. 몇 가지예요? 6가지입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 구하시면 되세요. 어려운 거 없었죠, 아직? 자,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경우의 수에 들어가면 얘들아,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 자, 지금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은 얘는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뭐 하거나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했는데, 이보다 작거나, 그럼 이보다 작은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해봐. 이보다 작은 건 1밖에 없죠. 그 다음에 4 이상의 눈이 나온대. 이보다 작은 경우의 수는 1밖에 없고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거는 4, 5, 6 세 가지가 있죠. 뭐뭐 하거나 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가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둘을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4예요. 이게 지금 합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 이게 일어나거나 이게 일어나는 거야.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김밥 천국에 갔어. 그런데 면이 3종류가 있고 김밥이 2종류가 있네. 근데 나는 면하고 김밥을 다 먹는 게 아니라 면만 먹거나 아니면 김밥을 먹거나 이랬어. 그러면은
1번, 2번, 3번에 김밥이 있고 A, B에 라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내가 이 김밥에 이 라면을 동시에 먹는 게 아니지 참.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먹거나 여기서 하나를 먹는 거니까 총 나한테 선택권이 몇 가지가 있는 거야? 5가지가 있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얘는 김밥을 먹거나 라면을 먹을 거야 라고 하면 둘이 뭐 하시면 돼요? 더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있잖아. 조금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문제를 풀 때 있잖아. 그 상황을 항상 생각하지 말고 또는이 나오거나 뭐뭐이거나 뭐뭐 하거나가 나오면 합의 법칙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세요. 선생님이 조금 비법을 알려준다면 우리 또는 안에 글씨에 더하기가 숨어 있다? 그래서 또는이 나온다? 그러면 더하시면 되고요. 뭐뭐 하거나 이때도 더하기가 숨어 있다? 좀 억지긴 하지만 이렇게 보면 나에도 더하기가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2보다 작거나 하면 1, 상에 눈이 나온다. 그래서 뭐뭐 하거나 라면 둘이 뭐 해야 돼요? 더하시면 된다. 합의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렵지 않죠? 자, 밑에 가볼까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 자, 그럼 먼저 1부터 10까지 3의 배수. 지금 교재에는요, 1번하고 2번이 있을 텐데요. 선생님 생략했고요. 바로 합의 법칙으로 넘어갈게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3하고 6하고 9니까 각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죠. 자, 5의 배수가 나오는 거는 5하고 10 몇 가지예요? 2가지가 됩니다. 우리 또는이라고 하면은 둘이 뭐 해라? 또에 더하기가 숨어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둘이 더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선생님 하나 더 말하면은 이제 경우의 수라는 거는 겹쳐지는 거, 중복되는 거 꼭 제외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애가 없죠. 1부터 10까지 카드에. 그래서 얘는 제외할 게 없고요. 그럴 때는 그냥 더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합의 법칙은 이 사건이 일어나거나 이 사건이 일어난다 라고 하면은 더하기 법칙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곱의 법칙으로 갈 거예요. 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얘도 일어나고 이 B도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수학에서의 동시는요, 조금 달라요. 시간에서의 동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한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를 동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또 김밥 천국에 갔어. 그런데 김밥 1번 김밥, 2번 김밥, 3번 김밥이 있고 라면이 A라면, B라면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김밥도 먹고 라면도 먹고 싶어. 그러면 내가 1번 김밥하고 A라면 먹는 경우가 있고 1번 김밥하고 B라면 먹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2번 김밥하고 A랑 먹는 경우 있고 2번 김밥하고 B라면 먹는 경우 이렇게 각 2가지씩이요. 3 곱하기 이어서 6가지인 거거든. 이게 바로 곱의 법칙인 거야. 내가 얘도 먹고 얘도 먹을 때 이거를 한 사건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동시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학에서는. 그래서 뭐냐면 또 진짜 많이 쓰이는 게 이거야. 선생님이 기억 제대로 하라고 하는 건데 티셔츠랑 바지를 입을 때 나는 티셔츠나 바지만 입지 않잖아. 그럼 변태잖아. 약간 티셔츠도 입고 바지도 입어야지 우리가 나갈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걸 티셔츠부터 상의부터 하의까지 다 입어야 한 사건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곱의 법칙을 이용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내가 티셔츠가 3개 있고 바지가 2개가 있어. 그러면 티셔츠와 바지를 입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이어서 6가지가 된다.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으로 쓰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내가 또는일 때는 더해라, 뭐뭐 하거나일 때는 더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동시도 제가 노하우를 주자면 동시에 일어나거나 그리고 거쳐서 그리고 곱해야 되고요. 거쳐서 곱해야 돼요. 너무 억지긴 하지만 아마 분명히 기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봅시다.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이거는 있잖아. 각각의 모든 경우의 수를 곱하시면 돼요.
지금 주사위를 2개 던진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주사위 하나당 경우의 수는 6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6이 되고요. 또 다른 주사위를 또 던지면 얘도 6가지가 있겠죠. 그럼 결국 총 몇 가지야? 36가지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자, 동전 1개와 주사위 1개예요. 여러분들 동전은요, 앞하고 뒤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2, 주사위는 모든 경우의 수가 6가지죠. 그래서 12개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얘를요, 여러분들 제가 더 시간이 있으니까 설명을 하자면 동전이 앞이 나왔을 때 주사위눈이 1이 나오냐, 2가 나오냐, 3이 나오냐, 4가 나오냐, 5가 나오냐, 6이 나오냐가 있잖아. 그런데 뒤일 때도 똑같이 몇 가지가 나와? 6가지가 나오잖아. 그래서 12가지인 거거든. 이걸 일일이 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곱의 법칙 이용해서 2 곱하기 6 하셔서 12 이렇게 구하시면 되세요. 괜찮죠? 자, 5-1번으로 바로 내려갈게요. 서로 다른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진대요. 그러면 동전이 3개 있는 거야. 그러면 이 3개를 모두 다 뭐 해야 돼? 곱해야 돼. 동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동전 하나당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앞, 뒤여서 2가지. 마찬가지로 얘도 2가지. 얘도 몇 가지야? 2가지. 그럼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8가지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세요. 되셨죠? 자, 2번째 갈까요? 동전 2개와 주사위 하나를 던져요 라고 했어. 동전 2개는 앞, 뒤,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주사위 1개, 6가지. 이때까지 다 뭐 해라? 같이 던지는 거는 곱해라 라고 해서 몇 가지가 나온다? 24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세요. 어렵지 않죠? 여기는요, 어려운 것보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개념 설명해 주는 거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중에서 많이 나오는 거, 자, 길 나오는 건데요. 얘도 역시 있잖아. 이런 거야. 내가 학교에서 준수네 집을 거쳐서 영화관을 갈 거야. 들렀다가 거쳐서라는 말이에요. 그럼 거쳐서라는 건 내가 거파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학교에서 준수네 집을 갈 때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3가지가 나오고요. 준수네 집에서 영화관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3 곱하기 4 해서 몇 가지 나와요? 12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것도요,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사실 이거예요. 내가 학교를 갈 때 요 1번 길을 선택했어. 그랬을 때 하나, 둘, 셋, 4개를 쓸 수가 있잖아. 마찬가지로 2번 길을 선택했을 때도 4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3 곱하기 4를 하셔서 간단하게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거친다, 들린다 이런 말을 하면 여기서부터 학교에서 영화관까지 가는 게 한 사건이기 때문에 들리면 무조건 뭐 해라? 곱해라 이렇게 가시면 되세요. 괜찮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나왔네요. 자, 여러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순서대로 일렬로 나열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굳이 나열한다 하면은 다시 해볼게요. A, B, C 이렇게 있고 A, C, B 또 B가 앞에 오면 A, C, C, A C가 앞에 오면 A, B, B, A 총 몇 가지 나와요? 6가지가 나오죠? 자, 우리 이거 일일이 하지 않고요. 어떻게 갈 거냐면요. 선생님 보세요. 자, 3명이야. 그럼 3자리를 만드세요.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사람 처음에 A, B, C 다 설 수 있죠? 그럼 3명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있잖아. A, B, C 중에서 1명이 앉았어. 그럼 몇 명이 남아? 2명이 남죠? 여기는 2명이 남으니까 2명이 앉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A, B, C 중에서 2명이 앉았네? 그럼 마지막 자리 몇 명이 남아? 1명이 남는 거야. 그래서 총 6가지입니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N명을 일렬로 세우면요. 자리가 N자리가 있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N, 그 다음에 N-1, 그 다음에 N-1 몇 될 때까지? 1 될 때까지 곱하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A, B, C 어머, 여기에 또 오타가 났어요. 죄송해요.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자,
마찬가지로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예요? 6가지예요.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운다라고 하면 5자리가 있으니까 5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5, 4, 3, 2, 1. 그래서 얘는 120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세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1-1번에 바로 가면 얘네는 4명이 이어 달리기를 한대. 달리는 순서를 정한다라고 하면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순서가 있다라는 거는. 그래서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 4, 3, 2, 1이어서 얘는 24가지가 되고요. 자, 서로 다른 6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한대요. 그럼 이거 뭐야? 6, 5, 4, 3, 2, 1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거 120이니까 120에 6 곱하셔서 720입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n명일 때 n 곱하기 n- 점점 줄어들다가 1까지 곱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조금 달라져. 이게 n명을 다 일렬로 세우는 게 아니라 n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울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2명을 뽑을 거니까 2자리를 만들어. 근데 만약에 5명이 있어? 그럼 여기에 올 사람 몇 명 있어? 5명이 올 수 있는 거야. 5명이 왔어. 자, 그럼 내가 5명 중에서 1명이 앉았죠. 그러면 몇 명이 남아요? 4명이 남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4를 곱하시면 돼요. 이게 경우의 수다. 자, 그러면 3명을 뽑을 거야. 그러면 3자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n 곱하기 n- 곱하기 n-가 되는 거거든. 자, 볼까요? A, B, C, D 5명 중에서 2명을 뽑을 거야. 그러면 5 곱하기 4, 2자리니까 하나, 둘 해서 20가지가 되고요. 3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1자리, 2자리, 3자리 해서 60가지가 됩니다.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라고 하면 1자리, 2자리, 3자리, 4자리 해서 120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세요.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몇 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별로 어렵지 않죠. 자리 수만 맞으면 돼요. 2명을 뽑으면 이게 2개여야 되고요. 3명을 뽑으면 이게 3개여야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웃하여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갈게요. 이웃한다라는 건 수학에서 옆에 바로 있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내가 조건이 붙는 거야. 조건이 붙는 거면 항상 선생님은 그 조건을 먼저 만족시켜줘야 돼. 그리고 원래 배웠던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일단 설명을 해보면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즉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이웃하면. 그래서 걔를 한 덩어리로 볼 거야. 그리고 그 한 덩어리와 원래 나머지 덩어리가, 그래서 큰 덩어리가 도대체 몇 덩어리인지 해서 걔네를 일렬로 나열합니다. 경우의 수를.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그 큰 덩어리 안에서 얘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까지 구하시고, 얘네 둘을 곱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웃하여 일렬로 세우는 때까지가 한 사건이거든요. 우리 한 사건은 수학에서 동시에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동시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다 정리해놨어요. 제가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고 곱하기 묶음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자, 그러면 먼저 문제에서 A, B, C, D 5명인데 자, 볼게요. B와 D를 이웃한대요. 그러면 B와 D를 선생님이 한 덩어리로 갈 거고요. 나머지 A, C, E를요. 일렬로 세울 거예요. 자, 일렬로 세우면 5, 4, 3, 2, 1. 그리고 B와 D를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이거다. 그래서 곱하면 결국 240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더 자세하게 조금 말을 해주면 얘네가 바꾸는 A, E, C, A, C 이렇게 일렬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끼리 D, B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이번에는 다 지워버릴게요. A, C, E를 모두 이웃한대요. 그러면 A,
C, E를 한 덩어리 취급하세요. 남는 애들 누구예요? B, D죠. 제가 말했지만 큰 덩어리를 먼저 일렬로 세우셔야 돼요. 큰 덩어리 하나, 둘, 셋이에요.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고 여기서 A, C, E가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얘네끼리도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곱하셔야 돼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6, 6에 36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이번에도 똑같아요. 자, 이웃하여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많이 나오는 건데요. 책꽂이에서 일렬로 꽂는 거예요. 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서 4권을 책꽂이에 일렬로 꽂을 때 다음을 구해라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수학하고 과학, 교과서를 같이 이웃해서 꽂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한 덩어리 취급하시고요. 하나, 둘, 세 개를 일렬로 나열합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있잖아. 저 작은 덩어리 수학, 과학까지 얘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1 하셔서 결국에 몇 가지 나온다? 12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국영수를 모두 이웃한대요. 그러면 국영수를 하나로 보시고 그리고 과학이 남죠. 자, 우리 그럼 큰 덩어리로 가야 된다 했잖아. 하나, 둘, 2 곱하기 1이고요. 곱하기 안에서 국영수끼리 일렬로 나열하셔야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몇 가지예요? 12가지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세요. 괜찮죠? 자, 이제는요, 우리가